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에 주한미군 철수가 올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했지만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감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주리주 만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데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주한미군 3만 2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과 군 수뇌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I believe he would do a victory dance. I think he'd be a happy man if we abrogate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지만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우리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에 주한미군 철수가 올랐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부인했지만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감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주리주 만찬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데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면서 주한미군 3만 2천 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백악관과 군 수뇌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I believe he would do a victory dance. I think he'd be a happy man if we abrogate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지만 워싱턴에 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찬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아주 좋은 대화였습니다. FTA 재협상과 철강 관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우리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연극 단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성폭행과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처럼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했는지도 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전 연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 과정을 리허설이다, 연습이다 이렇게 왜곡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앞서 여성 16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2010년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만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윤택 씨가 공개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오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웃음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자신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허리에 뒷짐을 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웃음을 짓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어진 답변에서도 또다시 웃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씨는 지난달 기자회견 때는 장발의 헤어스타일로 나왔지만 이번 경찰 출석에선 짧게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난처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 이 씨는 경찰 포토라인에 선 지 2분도 되지 않아 서울경찰청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굉장히 복수인데요. 그 피해자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의혹 들어가겠습니다. 자체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복당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내의 이런 부정적 기류에 슬프고 맥이 빠진다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심사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저 복당될 가능성이 1%도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좀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맥이 좀 빠졌는데 또. 민주당은 어제 열렸던 복당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간곡한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당 지도부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습니다. 제가 10분, 15분 동안 피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왜 당원 자격이 정지됐냐. 내가 BBK 이명박 그리고 민주당은 일단 모레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잇따른 미투 파문의 후폭풍을 원천 봉쇄하려는 강경 대응 기조는 정 전 의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 전 의원은 복당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복당이 안 돼도 이제 뭐 질문하실 건데 서울시장 레이스를 밟을 겁니다. 저는 당적 없는 민주당원이에요. 네, 당적 없는 민주당원이고 당적은 언젠가 회복이 됩니다. 성추행 의혹 제기로 무기한 연기했던 공식 출마 선언을 내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47곳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정상적인 외교 활동보다는 외화벌이에 몰두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교 모임이나 행사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인력사무소나 밀수 창구로 각종 구설에 올랐던 북한 대사관. 정작 각국 교류 행사엔 좀처럼 나오지 않아 은둔의 외교관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개춘영 주 인도 북한 대사는 이달 초 한 행사장에 나와 우리 신봉길 대사에게 개성공단 재개하고 황해도 회주까지 통일경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중을 전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선 차건일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한국 대사관 주최 오찬 행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차 대사는 방명록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며 남북관계와 조국 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길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정범구 주독 한국 대사는 최근 한 공식 외교 행사에서 박남영 주독 북한 대사와 처음 만났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 이래 북한은 현재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전 세계 47곳의 북한 대사를 총동원해 제재 해제 등 요구하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준입니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사흘 동안 스웨덴 외교장관과 4차례나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스톡홀름 현지에서 동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스톡홀름에 도착한 이후 발스트렘 스웨덴 외무장관과 사흘 동안 4차례나 만났습니다. 회담이 길어지면서 16일 예정됐던 스웨덴 외교부의 회담 내용 발표도 하루 늦춰졌습니다.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 모두 미국인의 북한 억류를 비롯한 안건들의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A good and constructive atmosphere. We will fulfill our task, that's protective power. 양측은 장소와 시간을 철저히 비밀로 붙여 취재진과 숨바꼭질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리 외무상이 16일 발스트렘 장관과 회동을 한 영빈관입니다.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기자들을 피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기자들은 한국 대사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을 리 외무상이 탄 차를 추적해 찾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 대사관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촬영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Vi kan möjliggöra det samtalet, facilitera på något sätt, oavsett i vilken form detta nu tar sig förhoppningsvis, så ska vi göra det naturligtvis. Det här är så oerhört viktigt.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스웨덴 회담이 북미 직접 접촉 전에 양측 협의에 방해가 될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다스의 주식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면 다스의 실제 주인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은 다스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시영 씨는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다스의 주주 구성입니다. 개인 주주는 이상은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 씨, 그리고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 씨 등 3명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회장 몫의 주식 배당금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시영 씨가 지난 2013년 이 회장의 아들 동영 씨에게서 이 회장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은 뒤 이 통장에 입금된 이 회장의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시영 씨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14년부터 매년 6억 원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시영 씨가 이 통장에 남아있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10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과 동영 씨는 검찰에서 시영 씨가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가져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진술하셨나요? 아니,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내부 문제는 형 이상은 회장과 아들 시영 씨 사이의 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죠. 이 도로 한가운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택시가 보이시죠? 그 바로 옆에는 이 덤프트럭이 길 가장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 영상의 그 반대편으로 가보면 마찬가지로 이 검정색 SUV 차량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로 이 견인차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영동대교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뒤쪽에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올림픽대로 모두 5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에 구멍이나 27톤짜리 덤프트럭이 5차로 끝에 멈춰 섰는데 뒤쪽에서 오던 택시가 이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한 뒤 옆 차선에서 오던 이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졌습니다. 또 택시 운전기사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뒤쪽을 보실까요?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파손된 SUV 차량 한 대가 보이실 겁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차량 운전석에 있는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역시 도로 위에 트럭이 서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트럭과 추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역시 숨졌습니다. 당시 도로 위에 서 있던 트럭 운전기사, 휴대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차를 도로 위에 잠시 세워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고들 모두 도로 위에 멈춰서 있던 차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세워야 할 때 반드시 후속 차량의 돌발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긴급 주정 차량을 알 수 있도록 삼각대나 혹은 다른 표시를 해서 알리고요. 운전자 자신도 안전한 곳으로 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울러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도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경선에서 상대를 꺾어야 하는 만큼 뼈있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의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박영선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이 한 번도 그 목적을 이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자 곧바로 박원순 시장과 우상호 의원이 농담 섞인 신경전에 나섭니다. 시업, 이영, 시업씨 같은데 왜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먼저십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될 것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세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문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인천시장 경선에 나서는 박남춘 의원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전 의원과 양 전 시장으로부터 미투 검증 협공을 받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각종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일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선, 무려 2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이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관위가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 6년간 수입은 3,850만 루블, 우리 돈 약 7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푸틴이 대리인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자 1, 2위를 다투는 제프 베조스와 빌 게이츠의 재산을 합해야 푸틴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Putin i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I would estimate he's worth $200 billion. 그동안 드러난 호화로운 일상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식 거주지는 크렘린궁이지만 푸틴은 주로 모스크바 외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유한 궁전과 별장만 20채가 넘고 수십 대의 헬리콥터와 요트, 전용기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푸틴이 쓰던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개입 혐의는 물론 영국에서 발생한 이중 스파이 피격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푸틴. 하지만 70%의 자국 내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일 대선에서 무난히 4선 도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죠. 왕치산이 부주석에 선출되면서 중국 정치의 중앙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된 시진핑의 1인 체제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정동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회자가 왕치산 신임 부주석의 임명을 알립니다. 现在宣布王岐山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 일제히 박수로 환영하는 대표단. 왕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나누며 화려한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해 중앙기율위 서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났던 왕 부주석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부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칠상파라 원칙 때문에 69살인 왕 부주석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맡아 시 주석의 반대파를 제거한 뒤 부주석에 임명된 겁니다. 현재 리위안 차오 부주석은 사실상 실권이 없지만 신임 왕 부주석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최근 미국과의 무역과 대마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관리에까지 깨며 화려하게 복귀한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의 오른팔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총리보다 강한 부주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게 건강에 나쁘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서 일하는 입식 책상을 사용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리와 목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던 직장인 유찬미 씨. 2년 전 서서 일하는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한 뒤로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허리랑 어깨 부분이 조금 뭉쳤는데 스탠딩 데스크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다리가 저리거나 뭉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서. 실제로 앉은 자세는 선 자세보다 허리가 받는 하중이 40% 정도 많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지방간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앉아있게 되면 근육이 안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다 보면 비만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그 외에 척추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도 올라가고 심한 경우에서는 암도 증가한다는. 하지만 서서 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15분, 20분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허리나 무릎 쪽에 약간 좀 통증이 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게 됐고. 전문가들은 개인에 따라 스탠딩 데스크 사용이 오히려 척추나 하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며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조금 전 보신 서서 일할 때 쓰는 입식 책상, 흔히 말하는 스탠딩 데스크가 과연 건강에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문화과학부 이다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사례를 보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장점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생기는 만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간이 있는데요. 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사람들과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의 지방간을 비교한 건데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경우에 지방간이 9%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동량이 적을 경우에는 지방간이 36%까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스탠딩 데스크, 이런 입식 책상 사용을 권장하는 한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앉아있을 때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던 게 사라져서 일하기가 편하다, 또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식 책상의 효과가 조금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네, 호주의 한 연구진이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서 있는 시간이 75분을 넘어가면서부터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또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기존에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혈관이 늘어나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작을 계속 유지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허리 자체도 그렇고 목도 그렇지만 다리가 붓는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그쪽으로 뭉친다든지 뭐 혈관이 또 늘어난다든지. 결국 서 있든 앉아 있든 한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건 나쁘다는 겁니다. 다만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고혈압, 고혈당, 비만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다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면 장점만 취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책이나 모니터의 높이를 이 시선과 맞추고 가슴을 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서 있는 게 힘들다 보면 보통 짝다리를 짚게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한쪽 근육에 무리가 돼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50분 정도 서 있었다면 10분 정도는 앉아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든지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과학부의 이다희 기자였습니다. 워라밸을 찾아서 7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법정 근로 시간이 줄면서 대기업들은 유형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워라밸의 여건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30대 박모 씨. 거의 매일 야근과 주말 잔업까지 하고 있지만 더 걱정되는 건 홀쭉해질 월급 봉투입니다. 그 잔업을 해야지만 돈이 생기고 특근을 해야지만 애기 우유를 사 먹일 수 있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정부는 7월부터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낮은 임금에 근무 시간만 줄이는 건 중소기업 상황을 모르는 일이란 지적입니다. 대기업이나 혹은 공기업들을 위한 어떤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 중소기업을 다닌 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항상 느낍니다. 10년째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도 유연 근무제다, 5시 퇴근제다, 대기업 직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허탈감을 느낍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워라밸 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럽다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별 워라밸 순위가 조사됐는데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름 차근히 준비해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임금에 직원은 구하기 힘들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딸리는 일손에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중소기업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워라밸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출고식이 열리는데 예전 같으면 떠들썩하게 치를 행사를 이번에는 조용히 열기로 한 겁니다.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력 시위가 필요할 때마다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 항공망과 레이더를 피해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40대를 들여올 계획인데 대한민국 1호기가 오는 28일 미국 텍사스주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그런데 출고 행사가 조용하게 치러집니다.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공군 참모총장 대신 차장이 방사총장 대신 사업관리본부장이 가고 국내 언론 취재도 불어댔습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과 겹쳐 참석 인사가 조정됐다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국방부가 외형적으로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달 태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도 언론 취재가 제한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 목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역시 비공개로 최대한 조용히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무기 전개와 각종 훈련을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지난해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22일부터는 산책 나갈 때 목줄을 꼭 챙겨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용돈벌이에 나선 중장년층들이 이른바 개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는 22일부터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목줄 미착용만이 아니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현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위반자의 신상과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최소 20만 원에서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의 20%. 이른바 개파라치가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1년에 총 20번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파라치 육성 학원은 은퇴한 중장년층들로 북적입니다. 신고하고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법 정신도 지켜지고 또 요즘에 중장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학원에서는 견주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요. 한 사람 쑥 빠집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매투시로 가는까지 다 확인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 풍토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신고 포상금 제도 정착에 앞서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봄바람을 타고 제주도에서는 오늘 벚꽃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창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볕이 가려지면서 서울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밤부터는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서 비가 올 텐데요. 중부는 5에서 10mm로 적은 양이 예상되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최고 4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돌풍이나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대부분 양호하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3도, 부산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3도로 중부는 오늘보다 낮아지겠지만 남부는 대구가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폐회식이 열리는 동안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내려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번 비나 눈이 오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계속